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좋은 나무 성품학교 부모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국적으로 모이는 오늘 연합 부모 대학이어서 저희가 줌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추고 5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을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또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계셔서 성품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많은 학부형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진급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부모 세대가 꼭 알아서 우리 자녀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으로, 양육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좋은 성품으로 AI 시대 미래 인재 키우기. 네, 여러분, AI 시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미래의 인재로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AI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쑥하니 들어와 버렸어요. 도대체 AI 시대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부모 세대가 배우고 양육받았던 시대에는 이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뀐 시대 속에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진심으로 우리들에게 큰 고민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AI 시대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과 생활 전반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혼자서 일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혼자서 일하던 시대에 벗어나서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일하는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 AI 시대가 쑥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우리가 적응을 하나 했더니 벌써 너무 많은 직업군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변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죠. 네, 이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진정한 지능이 무엇일까? 똑똑함이란 무엇일까? 탁월함이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독특한 이 AI 시대에 우리 눈도 못 뜨는 우리들에게 앞서가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을 만든 CEO 그리고 그 공동 창업자인 젠슨 황이 우리에게 말하는 AI 시대의 똑똑함이 무엇인지 그 똑똑함의 정의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Who's the smartest person I've ever met? I can't answer that question. 천재들을 수없이 겪어본 젠슨아, 곧 똑똑함의 정의가 이렇게 뒤집힐 거라 말합니다. Everybody thought software programming is the ultimate smart profession. Look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AI is solving, software programming. The definition of smart is somebody who's intelligent, solve problems, technical. But I find that that's a commodity. We're about to prov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ble to handle that part easiest. And so it turns out that the definition of smart is very different than most people think. Being technically astute, but human empathy, having the ability to infer the unspoken around the corners, the unknowables, data analysis, first principle, life experience, wisdom, sensing other people. That vibe, that I think that's smart. And that person might actually score horribly on the SAT. 점수가 증명 못하는 사람을 읽는 감각, AI 시대의 진짜 지능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 똑똑함의 정의를 이분 다시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산력, 암기력, 네, 이런 분석력, 이런 것 등등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잘하는 그룹이 생겼죠.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존의 지능하고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그 암기력, 기억력, 분석력 너무 뛰어나죠. 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젠슨 황이
AI 시대의 똑똑함의 정의가 바뀌었다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타인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다. 네, 공감 능력.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공감 인지 능력이라고 하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그리고 충격을 주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행동들, 이런 타인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 똑똑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말하지 않은 것과 미지의 것을 추론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갖고 판단했던 이런 시대는 지나갔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론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SQ 정의를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정의 1단계, 그리고 정의 2단계,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까지를 가르쳐 왔는데요. 지금 저는 좋은 나무 기독학교 이사장이죠. 좋은 나무 기독학교 직스 중학교에서는 이 SQ 지능을 배우고 있거든요. 성품 지능. 그게 바로 이것이죠. 겉으로 말하지 않는 것과 미지의 것을 추론하는 능력,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 1단계는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며 잘 듣는 것. 이게 1단계 정의라면 2단계 정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요, 이 청소년 SQ 성품 지능은요, 경청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AI 시대의 똑똑함이란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경청 SQ.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를,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가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 그렇죠? 좋은 성품은 성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찰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좋은 성품을 들을 수는 있어도, 지식으로 갖출 수는 있어도 좋은 성품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경험에서 오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네, 이것이 똑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네, 어떠세요, 여러분? 네, 이 네 가지 젠슨 황이 이야기하는 AI 시대의 똑똑함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성품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는 성품학교를 좋은 나무 성품학교 21년 차이죠. 21년 차 동안 아이들에게 유아, 유치, 초등, 중등 아이들에게 이 성품 교육을 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 학교에 이제 새로 입학하는 사람들이 오면 면접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 좋은 나무 기독학교에서 성품 교육을 받은 초등, 유치부터 성품 교육을 받아서 초등으로 올라온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이 상할까봐 조심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격을 줄까봐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모습이 어른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감탄이 돼요. 중등은 더하죠. 그 아이들의 매너는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학년이어도 저희 아무 성품 교육을 받지 않고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 누가 있든지 없든지 너무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요. 나 이 학교 싫어! 뭐 이러고 들어오는 아이도 있고요. 절대로 안 받죠. 네, 이런 아이들이 왜 그럴까? 똑같은 연령,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이들의 결이 다르다. 이런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아무리 어린 연령이라도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올바르게 뽑아내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성품 매너스쿨인데요. 네, 이렇게 성품 교육을 내면으로 충족시킨 애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에 지침을 줘서 행동을 변화시켜서 예절과 매너 교육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너무 탁월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면의 성품 교육이 행동으로 정돈이 되기 때문에 안팎으로
아주 세련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AI 시대에 말하는 똑똑함의 정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젠슨 황이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던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 AI 시대, AI와 함께 사는 시대 속에서의 인간의 똑똑함이란 AI와 경쟁하지 말자. 계산력, 암기력, 수리력, 뭐 이런 거, 기억력 이런 거 갖고 싸우시면, 근데 아직도 그쪽으로 그게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앞으로 그쪽 분야는 그냥 AI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AI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경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분야는 AI에게 맡기고 AI가 못하는 지금 젠슨 황이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탁월함, AI 시대의 똑똑함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AI 시대, 무엇이 똑똑할 것인가? 저는 좋은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욱이 21년 동안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저는 성품을 연구하면서 이 SQ, Spiritual Conscience, 성품 지능이에요. 영성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지능인 시대죠.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도 한 번씩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읽어주시면 아주 아이들에게 그 성장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혼란의 시대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 선과 악의 구별을 하기가 엄청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런데요, 21년 동안 입증된 것은 이 성품 교육이 진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공감, 인지 능력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아이들에게 균형 있게 잡혀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이 양육의 시작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공감 SQ, 그러니까 공감인지 능력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관계를 높이고 사회성을 키우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친밀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나와 너가 어떻게 협력하여 더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2026년도에 가르치는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의 성품이죠.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받고 있는 연령에 따라, 학년에 따라 정의가 다르겠죠. KB스쿨은 1단계 정의를 쓰고요, GKS 스쿨은 2단계 정의를 씁니다. 그래서 초등까지는 2단계 정의를 계속 쓰죠. 그런데 여러분, 목표는 뭐냐면요, 지금 젠슨 황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품 지능이 되게 해야 돼요. 경청,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로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기쁨,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능력, 배려, 영원한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 감사, 일상에 숨어있는 특별한 의미를 찾는 능력, 순종, 더 큰 뜻을 향해 성장하는 능력. 멋지지 않습니까? 네,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초등이고 유치여서 2단계 정의를 외우고 있어도 이 아이들의 교육의 목표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SQ 정의를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 세대부터 먼저 암기하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이런 그 SQ 정의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에서는 이 경청 SQ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정서에 맞는다는 거죠. 노래로 배우면 정의가 훨씬 쉽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부러 이 성품 지능 시간에 저희는 중학교에 이 성품 지능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품 지능을 배울 때 저희 김희종 박사님이 이걸 다 외우게 했는데 애들이 금방 외워요. 아이들이요, 성장하면서 특별히 이제 고학년 올라갈수록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들이 AI 시대에 양육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분별력 SQ, 그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기초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훈련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안 가르쳐 주면요,
아이들이 점점 도덕 기준이 없어지고 윤리가 사라지죠. 그리고 자기의 본능과 욕심으로 그 일관된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요즘 문제가 중독의 문제거든요. 이 중독의 늪에서 애들이 많이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의 중독, 게임 중독, 그런 아이들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네, 너무 무섭죠. 그리고 섹스 중독, 일 중독, 굉장히 많은 중독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게 중요하죠. 인내 줘야 됩니다. 인내 안 가르치면 아이들 그냥 중독으로 들어가요. 인내는 뭐예요?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귀한 가치를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책임감,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탁월하게 해내는 능력이고요. 절제, 좋은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창의성, 새로운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정직, 삶을 투명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지혜,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찾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저희 성품학교가 21년 차니까 20년 동안 성품을 공부하시고 함께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교육자님들도 계시고 또 20년 동안 10년 이상을 이 성품학교로 자녀들을 둘째, 셋째 또 조카까지 가르치는 부모님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2단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초등까지의 이야기만 했지 제가 이 SQ 지능, 성품 지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제는 이 마음이 단단한 아이, 혼자 있어도 자기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을 쏟아 부은다 한들 아이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세상 살고 있어도 다 물거품이고 헛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성품이 지능인 시대를 우리가 예견하고 앞서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을 성품 지능으로 잘 잡고 이 정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운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네, 부모가 할 역할은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역할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역할은 끝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유아기 때는 네, 영아기 때도 그렇고요. 생존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양육이 치명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7세만 넘어가면 아이들은 사회적 본능,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쓰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슈퍼맘이 돼서 슈퍼우먼처럼 쫓아다녀도 아이들에게는 일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혼자 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단단한 사람으로 홀로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AI와 협력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의 힘을 빌리고 그쪽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자기를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의 양육의 목표, 교육의 목표를 저는 성품이 지능이다. 성품 지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이 성품 지능을 갖춘 아이들이 AI 시대의 진정한 똑똑한 인재들이다. 네, 아무리 좋은 학교, 이젠 좋은 학교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무너져 내리죠. 학교가, 네, 인류가 절벽인 시대에 점점, 네,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학교가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기 인생의 스펙이 되는 시대는 사실은 끝났어요. 학교 다니지 않아도 단단하게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이런 똑똑함, 성품 SQ 지능을 갖고 인생을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2026년도의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젠슨 황이 말한 결국은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네, 성품은요. 저희는 이 성품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성품이 눈에 보여요? 성품 가르치면 변화돼요? 뭐 이런 질문 없어요. 그러나 21년 전에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성품도 가르친다는 것에 의아심을 가졌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품이 바뀐 거 보이나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1년 차가 된 지금은요. 네, 정말 이제는 성품은 꼭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안 가르치면 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품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저희 학교는 꼭 입학할 때 기질 체크를 해요. 이 기질 체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봐서 성품이 뭐예요? 하면은 타고난 건 줄 아시잖아요. 유전적인 요소인지 아잖아요. 그것을 측정하는 게 기질 체크예요. 맞습니다. 기질 체크는 50% 엄마 아빠의 DNA로부터 우리 자녀 세대가 물려받은 그런 특징들이죠. 그래서 기질 체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그리고 담즙질인지 다혈질인지 우울질인지 점액질인지를 아는 것은 50%의 타고난 기질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기질과 성격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갈고 닦아서 그래서 훈련을 해서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덕을 쌓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성품 교육인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2가지 정의를 가지고 성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전적으로 50%는 기질로 그리고 50%는 우리가 성품 교육으로 덕을 쌓아서 이 품격을 쌓는 인생. 그래서 50%다. 그래서 50%는 그 천부적인 재능, 하늘에서 주신 특징들, 은사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50%는 그런 장점을 키우고 또 단점을 소멸시키면서 덕을 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성품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품 교육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성품학교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성품 교육은 생각의 분야, 그래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감정의 영역에서 정서의 발달을 시키고요. 행동의 영역에서 그래서 매너와 예절 교육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생각, 감정, 행동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21세기 되면서 점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품교육이 중요성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품교육을 창립하고 설립한 사람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이 특수교육을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제가 아주 그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공부했던 게 이 뇌생리학이었어요. 박사과정에서 이 뇌생리학을 한 학기를 배웠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인간의 뇌 발달을 근거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1년 동안 저희 교육이 세월이 바뀌어도 탁월한 교육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연령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고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적합한 교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품 교육은 왜 중요하냐면 두뇌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발달은 이 두뇌 발달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체 발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체를 컨트롤하는 게 이 뇌예요. 그래서 이 뇌의 발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실은요, 이 편도체나 이런 정서적인 역량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0, 3세 때 양육자의 태도, 그리고 배 안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0, 3세 때의 양육의 환경들이 굉장히 정서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 이유는요,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영아기 때는 이런 편도체가 발달하고 정서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울고 웃고 그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감정의 영역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가죠.
그러다가 이제 두뇌가 발달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소근육이 발달하고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애가 뒤집고 또 앉고 서고 일어나고 또 눈과 손의 협응력으로 이 손작업을 하게 되고 글씨를 쓰게 되고 종이를 접게 되고 가위로 오리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얘가 이제 학습할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이 두뇌는 어떤 변화가 그동안 일어난 거예요? 네, 울고 웃고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했던 이 정서적인 편도체의 발달이 점점 전두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서의 전두엽, 측두엽, 그리고 후두엽, 두정엽이라고 하는 각각의 기능들이 살아나면서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두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성품교육은 어디에다 영향을 끼치냐면 이 전두엽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두엽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성품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정서들이 안정되고 또 아이들의 그런 그 행동들이 올바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품 교육은 이 가치관 교육이기 때문에 이 전두엽과 함께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인간의 사고 능력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을 만드는 것이죠.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성품 교육을 하면 이 전두엽이 옳고 그름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건선징악 같은 거, 그 굉장히 좋은 그 아이들의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자료이거든요. 근데 요즘 건선징악 같은 동화책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자아실현, 자존감 이쪽의 교육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뭐 쓸데없는 자존감은 많은데 능력은 없는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세상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엄마 아빠가 읽어줬던 그런 건선징악에 대한 잘못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 시기에 전두엽이 발달할 때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책을 안 읽어요. 그리고 다 영상으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갖고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이 스마트폰은 전두엽을 발달시키지 않아요. 다 운해로 들어가서 영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3살 이후에 그런 기억력을 갖고 암기력을 갖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는 우리가 교육했던 것처럼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이 전두엽이 사실은 인간의 그 만물의 영장이 전두엽 때문이거든요. 그 모든 동물이 감정을 느끼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사고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두엽 때문인데 이 전두엽을 시기에 맞게 교육시키지 못할 때 동물과 마찬가지로 전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 그래서 저는 이 교육 두뇌 발달의 영역을 0세부터 15세까지 봐요. 왜냐하면 영아기 때, 0, 3세 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케비스쿨 교육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3세 이후에 7세까지, 6세까지 GKS 교육으로 유치원 교육의 사고 능력이 확장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립이 되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동기 때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과 신념을 주는 것이 바로 아동기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13세까지 성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탁월한 아이들이 돼요. 그런데 꽃을 피우는 게 제가 중학교에서 성품 교육을 하면서 저희 직수 중학교 아이를 3년 전부터 아이들을 보면서 폭발적으로 성취 동기가 높아지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길을 개척하는 능력이나 성취 동기가 높고 동기 유발이 높아요.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아주 그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모든 면에 그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뇌의 변화가 15세까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인간의 그 성장 발달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15세까지, 13세부터 15세까지의 이 두뇌는 다시 한번 획기적인 변화를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생아기 시기간에 이 두뇌의 폭발을 가지고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갔다면 이 청소년기 전기 13세부터 15세가 청소년 전기고요. 15세부터 18세가 청소년 후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전기 이 13세부터 15세까지만 성품 교육으로 이 두뇌 발달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때가 다시 한 번의 개벽이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아동기까지 받았던 교육이 이게 맞는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20% 이상을 가지치기를 해서 정말 이때 잘못하면 그동안 공들여서 키웠던 게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잠자는 동안 그동안 배워왔던 그 두뇌 세포의 그 회로망 속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기억들이 스스로가 이 청소년 일기 때 잘라내서 어떤 것은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고 어떤 것은 스트레스로 처리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품 교육은 15세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확신하는 바이고요. 15세 이후는 이제 두뇌가 단단해집니다. 성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그때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진로와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21년 동안 그 성품 교육을 시켜오면서 논문을 제가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논문이요. 네. 예전에 제가 논문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뭐 20년 전, 15년 전 막 그때만 해도 90%는 생활태도 개선이 됐고요. 한 61%가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연구 대상이 유치원 끝나고 나면 이 성품을 가르치는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치원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초등하고 연계해서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좋은 나무 기독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니까 학습 능력 향상은 80% 이상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성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먼저 1단계 정서가 안정되고 그리고 사고력이 발달하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처신하는 그런 그 행동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 행동요법으로도 성품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학습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금지 학교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게 하니까 그게 더 학습으로 많이 연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품을 가르치지만 스마트폰을 금지 못하면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 안 좋은 영향들을 SNS를 통해서 애들이 너무 영향을 맞춰요. 그래서 여기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꿈꾸시는 분들 어떻게 할까? 스마트폰 금지할 수 있으면 금지시키세요. 근데 아마 다른 애들이 모두 다 스마트폰을 이 문화가 갖고 있으니까 초등 1학년만 돼도 교문 앞에 서 있으면 애들 다 스마트폰에 그냥 몰입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네,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것이 있는 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21세기 AI 시대에 우리가 그 인터넷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AI를 인공지능을 우리가 협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학습할 때만 쓴다. 그리고 부모나 교사의 관리 하에서만 쓴다. 그리고 아이가 방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모든 컴퓨터, 모든 스마트폰 다 부모에게 반납하고 간다. 이것을 철칙으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21년 차라 그랬죠. 20가지의 변화가 그동안에 그 아이들의 교육 속에서 나타났거든요. 첫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집니다. 지적 능력 향상되고요. 학업 성취도와 주의 집중력 향상되는 것은 정답이에요. 네, 모든 학교들이 이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산하의 것들을 한 번 더 보면 긍정적인 자아인식 높아지고요. 자존감 향상, 그리고 행복지수와 예술감각 능력이 향상됩니다. 정서적 안정감과 정서지능 향상되고요. 관계가 증진되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기통제력 향상되고 문제 행동이 감소됩니다. 긍정적 언어 표현이 늘어나고요. 생활태도가 개선됩니다.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
균형 있게 발달합니다. 이것은 시그마 프레스에서 대학교 교재로 출시한 제 책 속에 자세하게 그동안의 연구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이런 그 성품의 효과들을 여러분이 이제 검증하셨고요. 그렇다면 좋은 성품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품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성품 가르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다. 전국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무슨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착한 아이 되라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혹은 양보 잘하는 아이?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좋은 성품은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좋은 성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그 갈등과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요? 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더 좋은 감정을 지키는, 이 감정이 폭발하고 감정이 흔들거리고 감정이 혼란스러워서 감정에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네, 탄력, 회복성, 좌절과 혼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능력들, 이런 거 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행동으로 중요한 해답,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예, 우리의 정답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로 클 수 있도록 키우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시겠죠. 야, 어떤 것보다도 성품 교육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단단하게 키우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노출시키고 있나요? 이거 모르고 그냥 옛날에 내가 양육했던 대로 내가 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대로 뭐 나는 그것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잘 컸잖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자, 어떤 게 위기일까요? 이 시대의 위기는 생각의 혼란, 정서적 위기, 행동의 문제다.